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1화 뉴스앤조이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의 진행자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치미 역할을 맡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햇볕 쨍쨍 마르타입니다. 로마 맛이 마르타님 아니신가요? 로마마, 청주 사씨 뭐 이런 거죠. 오늘은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타임! 자룡교회님께서 요한계시록 뒷조사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마르타님 지금 폰을 거꾸로 돌려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경이 뭔지 모르신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설명을 이젠 아셨죠? 네. 네.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룡교회님, 베스킨 라빈스, 파리바게스, 던킨 도너츠, 남시 여자 유제품 등은 안 먹는데 쿠팡은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라고 미끌론에 달아주셨는데 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쿠팡 노동자 되게 많이 사망했었잖아요, 사실. 네, 아는데도 그 다음날 온다는 그 메리트가 너무 커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가. 그리고 쿠팡이 네. 생각보다 싸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네. 살 때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거 가격 비교하곤 비교해요? 하는데 오. 쿠팡이 싼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 얘기가 저때 딴 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쿠팡이 되게 많은 쉽게 말하면은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류센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직업군이 생겼다. 네. 이 정도면은 일자리 창출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가봤다고 했잖아, 2번. 네, 네. 맞아요. 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굉장히 노동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 노동이거든. 단순 노동이라는 얘기시죠? 단순 노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급 자체도 그렇고,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온라인 쇼핑몰 소득도 잡혀요. 네네네. 그게 이제 네이버랑 이거 쿠팡에 있는데, 얘네가 싼 이유가 가격 경쟁을 시켜요. 최저가 이거 맞아. 판매 한다고. 그게 자꾸 노출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네가 요번에도 아마 제재를 좀 받았을 거야. 이게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자세히 안 읽었지만 그거를 보면 내가 단 몇 원이라도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판매자가 판매 판로를 얻긴 하지만 이 플랫폼 안에서 불편해지는 것도 되게 많고 더 최악은 그러면 누가 고객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샀어. 네. 그러면 수수료를 떼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를 떼고 100%가 바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구매 확정을 빨리 해주면 더 빨리. 네. 맞아. 근데 얘네는 70%만 줘요. 수수료 떼고 남은 걸 100이라고 칩시다. 네. 10,000원에서 걔네한테 수수료를 내가 만약에 500원을 떼었어. 그럼 9,500원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9,500원에 70% 이렇게 들어와. 왜요? 진짜? 몰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들어와.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다리를 걸쳐놓네. 그러네. 돈을 왜 잡아놓냐고 자기가. 그러면 걔네가 그렇게 잡아놓은 돈으로도 이득을 볼 수 이자가 있잖아요. 그치? 이자도 네. 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다들 쿠팡이 편리하면서 그게 어렵다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어플이 나왔는데 폴센트라는 어플 아세요? 폴센트요? 폴센트라 해가지고 네. 제가 관심 상품을 올려놓으면 인터넷에서 최저가 금액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걸 샀을 때 그거가 이 며칠 동안 한 달, 2달 동안 금액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보여주고 갑자기 금액이 막 떨어지고 최적 더 나오면 막 알림으로 해서 지금 당신이 해놓은 이게 이만큼 이만큼 금액이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기저귀를 해놨거든요. 근데 네. 주식 차트야 뭐야? 네, 1%가 올랐네요. 이러면은 사면 좀 아쉬운 거죠. 네. 저번보다 1% 미고님이 올랐네요. 참 그런 거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듣는 거야? 어디서 그거? 아껴야 되니까요. 귀엽네. 아니 어디서 그런 정보를 받은 거야? 저 그냥 SNS 하다가 그런 광고로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인스타나 이런 데는 막 꿀팁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 막 올리잖아요.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1인분이 쉽지 않아.
님께서 뉴스앤조 서울신대 이서의 창조과학 그 관련된 거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썸네일 문구를 보다 보니 중징계가 아니고 징중계였네요. 저희 전혀 위화감을 못 죄송해요. 느꼈어요. 전혀.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의 위대함이죠. 예. 이번 사안 결과가 진짜 기다려지네요. 제가 볼 땐 박 교수님은 틀린 말도 없거니와 심지어 그 어조나 태도 또한 아주 학자적 관점의 문제제기라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밤톨만한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그들의 입장은 우리와 다를 테니 보는 것도 생각도 다를런지. 전 진짜 이번 계기로 서울신대 엄청 실망했습니다. 사실 서울신대 그 전에 뭐 어떤 교수가 자기 자식 뭐 감금하고 막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뒤주에 뭐 넣었어요? 뒤주야? 뭐야? 영조야? 알고 아니다 막 손주인데? 몇 년 동안 막 거의 어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머. 이거 거의 뭐 노예니 뭐 막 이런 것들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음. 그때는 서울신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교수의 음. 문제다라고 그냥 저는 넘어갔는데 음. 이 정도면 거기서 붙어 있는 분들이 음. 뭐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끼리끼리 사이언스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이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예. 이 박영식 교수님이 그런 사람일 그럼 수도 뭐, 있죠. 그치. 예. 근데 그랬다가 여기에 댓글을 또 달아주신 자룡교회님 1인분이 쉽지 않아님께 어찌 그걸 보셨나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징중계. 예. 대단하십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가 생각납니다. 이게 대단하니 싶다는데. 님나다. 야, 그리고 캠리프지 저 대학인데 엉망진창인데 잘 읽은 거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이론이 있대요.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 뭐 순서가 좀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그렇대. 예, 알파벳이. 그래가지고 방금 되게 그냥 읽으시길래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가 생각납니다가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국어가 생각님나다. 네. 그 위에 아. 대단하니 심나도 있어요. 네, 자룡교회님 뭐 이렇게 정성을 다했어. 근데 그거를 홀라당 그렇게 읽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보이니까? 네. 네. 재밌습니다, 역시. 네, 자룡교회님께서 송치미 증오 혐오 팬덤 정치 이거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운동에도 고지혈증은 그대로였는데 고기 먹을 때 생양파 많이 먹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양파는 옳습니다. 투표용지 세로로 접는 건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YQ채님 맞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가 말세고 내가 사는 곳이 땅끝입니다. 제가 양파를 죄 씻는 마음으로 예. 고기 먹을 때 이거라도 많이 먹자. 저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고기 먹고 쌈을 생야채로 먹어요. 쌈장도 안 찍어 먹고 왜냐면 같이 먹지 고기의 맛을 해쳐. 그러니까요. 그냥 쓴 거는 쓴 거대로 먹고. 근데 네 생양파 좋습니다. 네 뽀뽀를 못할 뿐이죠. 아니 뭐 양파도 그렇고 그런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피를 좀 맑게 한다 이런 거. 그래서 막 그 돼지고기 보쌈 먹을 때 새우젓 찍어 먹잖아요. 새우젓도 막 무슨 해가지고 뭐 소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그래서 조상님의 지혜 막 이러면서 그렇더라고요. 뭐 뽀뽀할 일이 없어서 생양파 생마늘 많이 먹겠습니다. 네, 자룡교회님 종국엔 수도권도 소멸하지 않을까요? 라고 128화에 남겨주셨는데요. 그냥 인류 멸망으로 가지 않을까요? 수도권은 남겠죠. 뭐 우리가 그런 멸망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뭐 대통령이나 이 위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결국에 괜찮잖아요. 먼저 대피하니까? 뭐 그리고 뭐 패딩룸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그 도시만 살아남겠죠. 자룡교회님, 그 와기영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 BL물에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BL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AV 아니야, AV? 아니야. 그때 아니에요. 막 그 방송하시는 분들끼리 미국님 모를 거라고 맞아요.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나 몰랐는데? 보이즈 러브. 브로 로맨스 아니었어요? 아, 아무튼 남자들끼리의 그런 사랑이에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알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그저께 또 봤는데. 이게 BL 드라마. 재밌어요. 보세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동성애 관련돼서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낄 때 여성과 여성의 그런 동성애를 느끼는 거랑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약간 거부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예전에 제가 그 동성애가 베이스인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배우잖아, 걔들이. 네. 그러니까 다들 애들이 새끈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뭘 해도 내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뭐 이런 거는 제가 그 아가씨밖에 안 봐서 모르고,
김민희랑 김태리 나왔던 거. 아,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짜 팔뚝이 자기 허벅지보다 두꺼운 수염 나고 겁내 막 튼튼하게 생긴 아저씨 둘이서 막 키스를 하는데 저는 누나 못 보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드라마 자체가 배우들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런 맞아. 건가 그리고 라는 또 생각이 좀 외모지상주의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차별, 그렇죠.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니까 좀 더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불쾌함의 골짜기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룡교님께서 또 같은 에피소드에 학문이라고 쓴 건 단순 강조의 의미입니다. 박 교수님, 주변의 교수세들이 알아야 할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거 서울신대 에피소드 내용 같네요. 카메란 포스트 말고요. 네, 학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뉴스앤조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뉴스앤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은 여성 교인과 모텔 주차장에서 상담했다는 예장통합 총회장입니다. 2024년 6월 10일 기사이면서 이용필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용필 기자님 대표죠, 지금 뉴스앤조이. 네, 지금 계속 계시더니 대표까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 들으시겠지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예장 통합 108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 안에는 두 가지 소문이 피어올랐다. 하나는 예장 통합 총회 장소 명성교회를 문제 삼는 총대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총회가 개회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7개 대형 교회를 비롯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비판해온 총대들이 규탄 기도회를 열었으나 총회는 예정대로 명성교회에서 열렸다. 네, 아주 참혹했습니다. 다른 소문 하나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차기 총회장이 총회 강단에 서지도 못한 채 물러난다는 내용이었는데 꽤 구체적이었다. 그가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뒤를 밟은 교인들에게 발각돼 영상까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영등포 노회였고 기자도 한 노회원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소문의 당사자는 영등포 노회에 속한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이자 당시 목사부총회 뭐예요? 목사부총회장인 거예요? 목사부총회장인 거예요? 목사부총회장. 네. 부총회장. 목사 띠고 부총회장? 응. 그거 네. 아니에요? 맞지 않아? 총부회장도 아니고 뭐야 이게? 네, 뭐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 자기들 막 감투 쓰려고 그런 거. 서로 감통. 아무튼 김의식 목사였다. 김의식 목사는 교단 내 반대 여론에도 명성교회에서 108회 총회를 강행했고 총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모든 걸 주도했다. 개회 예배 설교 시간에는 세습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4분 오열됐다며 명성교회가 아닌 법 자체를 문제 삼았고 폐회 시간에는 김하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맹활약 덕분이었을까? 소문과 달리 불륜 의혹은 총회 장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의식 목사님이 김하나를 의식하는 목사인가 봐요. 네. 이름 잘 지으셨네요. 총회장에 취임한 9월 19일 당일 저녁 김의식 목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는 김 목사를 찾아가 불륜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목사는 언짢은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거는 나를 반대하던 예전 교인들이 음해하려고 만들어낸 거다. 나는 그들과 수십 건의 소송을 했고 다 이겼다. 김 목사는 기자에게 언제 식사 한번 하자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오, 역시 총회장 정도 하려면 이 정도 멘탈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맞아요. 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김의식 목사는 예장통합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장본인인데요. 김 목사는 반대하는 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성교회니까. 아, 그거를 졸라 큰 교회니까. 네. 근데 저도 사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라는 거는 교인도 많고 뭔가 그 재산도 많고 하니까 그쪽 편에서 조금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때 한창 세습 문제로 시끌시끌할 때 어쨌든 예장 통합에서는 명성교회에서 교단 탈퇴하겠다고. 근데 탈퇴를 안 한 거였나 봐? 그러니까 탈퇴하겠다고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탈퇴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막 걱정을 한다 교단에서는. 어쨌든 걔는 거기 입장에서는 사실 교단에 소속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만으로 약간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김의식 목사는 또 이 우리의 예장 통합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이때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이 세습 때문에. 네. 뭐 말 많았죠.
이 힘든 길을 아. 남에게 줄 수 없어. 내 자식한테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때도 막 들끓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마저 저한테 니네는 개신교는 자정 능력이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왔네요. 이 교회는 여전하구나. 교회를 안 옮기는구나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마르타님이 뭐 큰 교회고 돈이 많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교회잖아요, 사실. 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자기들이 명성교회 교인이라는 거에 프라이드도 엄청 클 것 같아요. 자, 뭐 또 예를 들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세습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교단의 법인 거지. 그쵸. 하나님이 십계명에 적어놓은 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 니들이 만든 그 세상적인 게 아니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법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교인이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 교인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안 흔들렸을 만도 하고. 왜냐면은 감리회가 세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해도 되나? 그럼 법이 없을걸? 내가 어딘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감리교도 세습하는 거를 문제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작은 교회는 세습을 해도 별로 다들 별로 그거를 개의치 않죠. 개의치 그렇죠. 않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보통은 이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그때도 거의 기업을 물려주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이재용도 그래 받아 세금을 내고 받아 이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아무튼 이 김의식 목사도 그렇고 이제 방구나 낀다는 그런 그 교단 내 큰 교회들이 네. 나간다고 하면 네. 좀 세가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통틀어서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 자체는 그 카톨릭이랑 다르게. 네네. 그러니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제가 카이캅으로 나가 있는 교회들이 다 너무 건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이캅으로 간 이유는.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상식만큼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야가 늘 있는 편인데 제가 이제 세습을 뭐 옹호한다, 반대한다 이런 마음은 없고 네. 이런 마음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얘네가 막 우회해서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다른 교회로 댔다가 다시 새노래 명성교회로 갔다가 뭐 청빙을 하고 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듣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분오열되지 않았구나. 안 깨졌구나 이 교회가. 왜냐면 어쨌든 김하나 목사가 어디 미국인가 거기에서 목회 공부까지 하고 그러니까 스펙도 빵빵하게 하고 그리고 뭐 설교도 뭐 꽤 잘하고 뭐 이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뭐 다른 M1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망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저희도 교회가 이제 지금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대 목사님으로 바뀐 거잖아 우리가. 근데 그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최고의 위기가 다음 청빙 목사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뭐 옹호하는 파, 반대하는 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정말 교회가 문제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 치고는 저희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된 게 큰 교회 치고 왜냐면 소문이 이게 세습이냐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야. 네. 목사님 아들도 목회를 안 하고 목사님 사위도 목회를 안 하거든 우리 교회는.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부교육자였다가 우리 교회 그만두시고 아버님 교회에 있다가 유학을 갔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미 이제 다음 때로 넘어갔었거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네.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돼서 있는데 아들이 이제 곧 들어올 거잖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들썩들썩한 거야. 혹시 아들이 세습 꿰차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서 내가 웃으면서 아빠 찬스 되게 좋네. 아빠 찬스 아니야, 아빠 찬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어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배가 아버님 영향이, 그러니까 아버님의 후광. 아버님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아버님의 후광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해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단일 후보였냐?
단일 후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래서 우와. 저는 예전 합동이잖아요. 어. 물어봤어요. 어. 합동에 이게 법에 있는 법이냐? 어. 그랬더니 단일 후보여도 괜찮대요. 근데 이제 그게 당회에서 음.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후보가 올라왔냐가 중요한데 어.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친한 장로님한테 사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후보를 놓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예장 합동에서 대림 뭐 요 라인 그 라인 어디 같은데 왕성교회 있어요. 길 몰라요. 길 무슨 목사님 거기가 세습했거든. 길선주? 막 길선주. 였나? 근데 거긴데 길 뭔데? 거기가 세습했었는데 교회가 진짜 거의 반 쪼개져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교회 여전히 잘 되고 있죠. 뭐 협력. 네. 근데 머리를 잘 안 쓴 거겠죠? 되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습을 옹호하는 건 아니야. 네. 저는 일단 누구든 날로 먹고 아빠 찬스 쓰고 이런 거 공정하지 못한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친애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군 거고 아들이 함량 미달이 아니면 그 교회에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김의식 네. 의식이 높아야 되는데 그 의식이 남을 의식하는 의식인 이 목사님은 아우 저 교회 정도는 우리가 또 그냥 샤바샤바 감아야지. 품어줘야지. 감아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했으니. 그렇지. 뭐가 문제겠어? 그리고 법을 막 우리 법이 잘못됐다며. 네. 뭐 충분히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이게 저 다른 얘기인데 그 세습이 아니라 저 맨날 욕하는 그 제가 20대 다녔던 그 교회 거기 카이캄인데 거기는 그 담임 목사 청빙을 냈어요. 어쨌든 이제 모집을 받은 거죠. 근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목사는 지원을 못하게 지원을 바꾼 거죠. 우리 예장합동이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있는 부목사들이 못해요. 그러면 네. 사임하고 나갔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요. 자기 부목사로 있을 때 네. 인기몰이, 세력몰이를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기 투표가 되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마로 나왔던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밑에 있으면 안 돼. 부목사가 바로 되는 거는 없어요. 원래 그렇군요. 교회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가 내년이야. 그럼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기몰이하기 위해서 그러겠어.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참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뭐 성도들 얘기를 했는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거든요. 네. 거기 저도 있죠. 친한 친구. 오정현 목사.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까.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약간 숨을 한숨을 고르더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 커서 믿고 따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성도들은 저런 생각으로 저 교회에 있구나 제가 그 싶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에서 오정현 목사님으로 네. 바뀌었을 때 설교를 들으러 다녔어요. 왜냐면 친한 친구가 거기 다닌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그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퇴근이 엄청 막 시간이 안 맞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 7시 반에 금요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강남에 가서 간단히 샌드위치 먹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거기 이제 청년부 예배만 드리니까 청년부 예배인데 청년 막 150명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거기 갔고 뭐 그러다 보니 특별 예배 같은 거 뭐 부흥회 같은 것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 참석을 해서 오정희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했고 네. 처음에 되게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제 친구도 굉장히 이제 팬이 되고 그러긴 했죠. 근데 이제 의혹이 생겼잖아. 많은 의혹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거기 막 목사님 무슨 뭐 맞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다 의혹은 걷어졌고 뭐가 걷었죠? 의혹은 다 이제 그러니까 밝혀졌고 아닌 걸로 밝혀졌고 우리는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집단세네네, 집단세네. 그 청년부 그 지인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그 교회 안에서 회복이 없고 회개가 없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요. 그쵸. 그 가운데서 회개가 나오고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사업장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더욱 네. 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러네요. 그럼 마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 목사에 관한 제보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총회가 끝나고 한 달 뒤 치유하는 교회 교인이 메일을 보내왔다. 10월 말 치유하는 교회 인근 카페에서 교인 2명을 만났다. 김 목사가 오랫동안 여성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건네주기는 어렵고 앉은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보안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동영상은 2023년 7월 8일 촬영분으로 분량은 10분 정도 됐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승합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내 다른 차량이 막아섰다. 오, 느와르 영화 같네요. 승합차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내렸고 입구를 막아선 차주와 승강이를 벌였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김의식 목사였고 앞을 가로막은 이는 치유하는 교회 이아묵의 장로였다. 한여름 대낮에 담임 목사와 장로가 숙박업소 앞에서 소리를 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하네요. 이 장로는 빈틈을 노려 핸드폰으로 승합차 내부를 촬영했다. 두 사람이 아웅다웅할 동안 승합차는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 승합차라면 여기에 그 봉고차에 치유하는 교회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타고 갈 차량이 사라진 김 목사는 갑자기 이 장로 차에 올라탔고 이 장로가 타지 말라며 제지했다. 그러면은 그 승합차에는 그 여성 교인 말고 운전해준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차가. 그 여자분이 운전한 거 아닐까? 여자분은 차 타고 가버렸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설마 치유하는 교회라고 써있는 차를 타고 거길 들어갔을까? 여성분이 승합차가 있는 거 아니야? 본인 소유?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 네. 소유. 네. 이 장로의 지시를 받은 교인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교인들은 당시만 해도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나중에 이 장로에게 차 안에 땡땡땡 권사가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원래 이 장로가 자신이 촬영한 영상도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교인들은 불륜을 확신한다고 했다. 대낮에 목사와 여성 교인이 숙박업소를 드나든 것만 해도 뻔하다고 했다. 김 목사와 권사가 숙박업소를 간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해왔다 면서 말끝을 냈다. 이 장로는 영상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인들은 화가 나서 몇몇 교인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그 중에는 유아묵의 권사도 있었다. 그는 김 목사가 부총회장, 아까 그게 맞네요.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했을 때 활동한 데 쓰라고 3천만 원을 준 바가 있다. 와. 유 권사는 이 영상을 보고 분개했다. 김 목사에게 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지난해 11월 초 돌려받았다. 이것도 이 기사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권사님 아주 좋은데? 네. 당시 유 권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수님 나무로 목사님을 따랐는데 이런 일을 저지를지 몰랐다.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 했다고 말을 했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 명이 다 똑같은 목소리야. 예. 정황상 제보한 교인들은 이 장로와 함께 현장을 덮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장로는 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 권사는 어떤 마음으로 3천만 원을 김 목사에게 줬고 김 목사는 왜 돌려줬을까요? 뭐 이거 치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치정? 뭐 치정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장로는 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뭐 그 안에 있는 권사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지. 이 권사님에 대한 뭐 나름의 보호? 그 나중에 와서 그 권사가 막 울며 불며 뭐 물론 그 위에다 땡땡이 권사가 타고 있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얘기일 뿐이고 영상은 빼박 증거인데 뭐 안 보여주기 뭐 바디캠 갖고 들어갔었나? 그렇죠? 그 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러면 나 이혼해요. 뭐 이제 우리 애들 아빠한테 큰일 나요. 뭐 이래서 뭐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안 준 건 아닐까? 아니면 그게 이제 유책 배우자, 그 제 생각이고. 아니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한 권사님인 거죠. 그런데 위에다 땡땡 권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권사님이 뭐 인간적인 부탁을 해서 증거까지 못 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 권사님 마음은 약간 애매한 게. 나 말고 다른 년 만나시는 거예요. 뭐 설마 이 정도는 아니겠지. 너무 재밌네. 그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첩이 맞아요. 첩을 못 본다 그러지. 첩골을 못 보잖아. 첩이 그 본 와이프한테는 형님 제가 그랬네요라고 해도 하나 첩 더 들어오면 거기는 못 견딘다. 와. 네. 진짜 저 그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 추정이고 보통 권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장이 되는 거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뭐 교회에 아까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래 막 이러니까 나름 뭐 선거운동도 하시라고 하고 하면서 돈 많으신 분은 줄 수도 있지.
뭐 와, 그래도 300만 원, 난 300만 원도 못 드릴 것 같은데 3천만 원을. 3천만 그리고 난 원. 처음에 300이라고 했는데 3천이어 갖고 네. 근데 이제 돌려달라고 한 것도 일단 강력한데 네. 문제는 이분이 돌려줬다는 게 더 대단한 거야. 근데 보면 그러잖아요. 중간에 이 유권사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따랐다. 아,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내가 말하잖아. 목사도 병신이라고 그걸 왜 따르냐고.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거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주일이니까 제가 목장 모임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모임에서 나오는 것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뭐 이런 이제 그걸 믿느냐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어떤 애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 말로 토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애는 그냥 믿어지기도 하고. 네, 그쵸.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그랬대. 덮어놓고 믿거나 그러면 그 마음도 한번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는 목사님이 오늘 저희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나눔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건 거죠. 목사가 하는 말, 목회자가 하는 얘기를 진짜 무슨 하나님의 말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야지. 성경에 써 있는 건 믿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그 입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목사를 다 신격화하고 난리 버거지야 도대체.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성도들이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약간 이렇게 막 목사님 하면서 신격화하듯이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근데 했거든요. 그거는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그런 있지. 식으로 지금이야 사람들이 좀 이제 아니까 그런 목소리 나지. 예전에는 그냥 뭐 제가 뭐 예전에 응급처치 방송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 자기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 따르는 양이니까 목사님이 매 하면 매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리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그러니까 그렇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의 종이 이 성전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마치 본인의 좀 더 스페셜한 종 이런 것들을 전 목사님들이 많이 심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해. 기도 받고 가세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그런 제사의 과정을 다 없애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건데 물론 목사님이 나의 근황을 알고 나의 뭐 아픔이나 나의 필요나 이런 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지. 기도받고 가세요. 오늘도 저희 그거였어요. 저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가 있는데 네. 모임에 가고 싶은데 얘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42 이러다 보니 청년부에선 얘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목자들 나이보다 일단 월등히 많고 근데 이 사람 심지어 지적장애도 있으면 거기 목자들은 힘들 수 있지. 애들이 어린데 26부터 있는데 27부터 있나? 그래서 목장을 이제 갖지 못했는데 친구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저희 1부 예배가 7시 30분이거든요. 네. 1부 예배를 드리고 낮 4시까지 우리 교회 로비에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거의 매일 온대요.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이 자매니까 우리도 이제 싱글 자매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니까 오라고 하자라고 해서 내가 뭐 누가 보면 불편하고 그런 거 없어. 교회야. 교회는 무조건 와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뭐 주중에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만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더 이제 그 자매도 오고 하니 우리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도 아픈 자매를 품은 건 맞으니까 제가 품었죠. 그렇죠. 우리 목장에 있으니까. 네. 목사님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런 날은 정말 맥주 한 잔 생각나네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려. 이러고 내가 얘기하고 갑자기 채팅방에 초대했더니 다음날 막 알죠.
카톡 빠바바바바바 계속 예, 보내는 거. 예, 많이 그렇죠. 알지 그 마음을. 예. 제가 이제 땡땡아 다들 지금 일하는 시간이니까 다들 대꾸를 못한다. 이거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얘가 이제 나오는 거 좋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그 제가 자막을 하잖아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 언니 3부 예배 때 하니까 10시 한 40분쯤에 4층으로 와라. 로비에 있지 말고 너 1부 예배 드리는데 3부는 또 찬양도 다르니까 듣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오라는 거였는데 의자가 제 옆에 하나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는 거야. 자막기 테이블에. 예. 좋은 거야. 얘가. 아, 그치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방송실 간사님 옆에 있는 음향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했어요. 저 사람 누구냐. 왜냐면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찬양 끝나고 좋죠. 저희 좋아. 11시 30분에 점심 주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밥을 파는 거다 2,000원 주고 밥 음. 먹고 다시 와요. 음. 루틴이야. 가서 원래 커피도 갖고 와서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 끝나고 땡땡아 예배당에 커피를 갖고 들어오는 거는 좀 좋지 않아. 이거는 공연이 아니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어. 몰랐지만 다음에는 안 그래야 돼.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뭐 예배당에서 내 옆에 앉으라 그러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기도해 주러 오신다는 거야. 근데 마음이 왜? 기도해 주러 오는 건 물론 그분 마음은 또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그런 선한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만 나도 뭐 엄청 기도받고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네. 들어왔는데 막 다들 박수를 치는데 우리 나만 완전 얼굴 썩은 얼굴로 지금 예수님이 와도 지금 박수를 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목사님한테 박수를 쳐. 내가 이러거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되게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저희 전 교회에서 저희 청년부에서 선교를 국내 선교를 떠나는데 빨리 지금 가야 돼요. 우리 가가지고 할 것도 많은데 근데 목사님이 한참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 다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늦게 왔대요? 몰라 뭐 바빴는지 근데 와가지고 응. 심지어 우리 청년부가 무슨 청년부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부가 5개가 있으니까 어디 팀인지 예, 모르는 들어와서 거? 예. 여기 어디 청년부죠? 네, 진짜 바사삭. 가고 나서 애들이랑 욕 엄청 했어요. 목사님 왜 온 거냐? 우리 무슨 무슨 청년부인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런 기도 받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막. 매실청 아니었어? 매실청 네 기상청에 네 전신이 되는 그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전 아직 답변 안 했잖아요. 그랬군요. 너무 많은 대화를 했네요. 네, 저는 이장로님이 자기 촬영분을 보여주지 못한 거는 되게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장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이거를 까면은 분명히 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장로님 마음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어쨌든 기독교 우리 신앙이 또 일반 회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뭔가 안에 있는 막 그 내부 고발자가 돼서 팡팡 터뜨리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갑시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넘어갈 게 따로 있죠. 그치.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3,000만 원 그거는 너무 명확하게 제가 그 권사님이라면은 이 목사님을 진짜 그 주의 종으로서 너무 되게 좋게 봐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일에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00을 줬는데 알고 보니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실망을 해서 야, 내가 교회 일하라고 준 거지 모텔 가라고 돈 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라 그런 거 아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다시 그냥 돌려준 거 아닐까 순순히.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네.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 아니 되게 네. 흥미진진해요. 이거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으면 뭐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막 등장인물이 다양해. 너무 재밌어. 너무 다각화돼 있어 이게. 역시 이용필 대표님 대표가 된 이유가 있으시네요. 그럼 마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 앞에서의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김의식 목사는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7월 8일 승합차에 탔던 사람은 여성 교인이 맞다고 인정했다. 교인이 조용한 곳에서 상담하기를 원해 무인텔 주차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이다. 오호. 네. 김 목사는 6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성 교인과 차를 타고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좀 더 조용한 곳이 낫겠다 싶어서 파주 무인텔 주차장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장소 자체가 오해 살만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사실이 아닌 걸 시나리오를 짜서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했다. 아니 본인이 교인이랑 간 게 맞다고 하는데 뭐 시나리오를 짰다가 그분은 한 목회자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충실하게 기도하는 분인데 남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했다. 남편이 사이비 교회에 다녀서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혼할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가정이 회복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조용히 상담하길 원해서 무인텔 주차장에 간 것이다. 무인텔에 간 것 자체가 내 불찰이긴 하다. 네, 할 말이 많네요. 이런 방식으로 상담을 한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예. 아마 그날 찍힌 거 말고 다른 것도 찍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서너 차례 상담해 줬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 장로가 자신의 차를 보고 뒤따라온 것이라고 했다. 숙박업소 앞에서 이 장로와 격하게 대립한 것은 이 장로의 오해 때문이고 곧장 이 장로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해명했다고 했다. 그렇죠. 차를 얻어 탔으니까요. 자신의 불찰이던 김의식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을 언급하면서 불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비난했다. 김 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이 지난 7년간 명성교회 문제로 싸워오다가 지난해 총회를 기점으로 잘 화해하고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앙심을 품은 반명성 세력이 자신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이야기의 중심을 다른 데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네, 물타기라는 거죠. 김 목사는 내가 명성자금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친명성이니까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니까 나를 음해하려고 세상 언론을 통해 공격해온 것이라면서 명성 돈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이야, 네. 우리 교회나 총회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식 목사의 해명은 교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김 목사는 이 장로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지만 교인들은 숙박업소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김 목사는 오해가 풀려 이 장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장로는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이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10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치유하는 교회 이 장로를 만났다. 이 장로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보도를 하지 말고 여전히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이 장로는 교회는 평화롭고 안정적인데 정작 교회 밖에서 상황이 너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매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기사화하고 있다. 왜 실명까지 써가면서 이를 확대하려는지 저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교회의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교회 안정이 1순위다. 이를 위해 장로들과 3,000명의 교인이 기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3,000명이면 엄청 큰 교회는 아니네요. 좀 규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겠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김의식 목사는 정말 무인텔 주차장에서 상담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장로가 말하는 교회의 안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까요? 교회의 안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그 우두머리가 썩어가지고 도려낸다고 교회 안에서 막 뭔가 막 갈기갈기 막 찢겨 있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세력이 나뉘는 그런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도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 장로님이 자꾸 몸을 사리는 거 아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장로님이 그 불륜 현장을 잡았을 때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뭐 개인 신변이라던가 그냥 이런 이유로 사퇴를 하길 바랬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냥 버티고 일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네 하고 몸을 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는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말이 너무 재밌는 게 요즘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몰라요. 저희가 다녔던 교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자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1대1로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방을 가더라도 그 2대1로 오시고 여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사모님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아니면은 저는 남자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오시고 이랬었거든요. 그것도 무서운데요. 네. 둘 다 개새끼겠어 설마 아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1대1로 드라이브 했다는 것도 참 재밌는데 솔직히 운전하면서 뭔 상담을 해요. 제가 운전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때 한쪽
내는 이미 이거 운전하고 이러느라 작동을 하느라 쓰고 있는데 그때 무슨 얼마나 깊은 아니 상담을 뭐 할 수 하려면 할 수 있겠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운전하면서 네. 뭐 대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미국님이 운전하고 제가 이게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님이 약간 버퍼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답변이. 도로 상황상 그니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자유도를 달리면서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고, 너무 해명이 구려. 변명 자체가 너무 구려. 그냥 애초에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때? 그냥 그 권사님이, 그 여자 성도가 악기를 들렸다. 퇴마하려고 그래서 잠깐 모텔에 들렸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거기에서 피 좀. 뿌리고 뭐 이렇게 했다. 나 이런 거 저기 데카메론에서 읽었어요. 어디요?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란 책에 여기 르네상스에 나온 얘기잖아.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 그리고 내가 치유한다. 어우. 그렇군요. 차라리 그렇게 쓰면 치유하는 좋겠지. 교회잖아요. 치유한다고 해갖고 내가 AV에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여러분 책이 그게 되게 야해요. 아유. 저는 일단 뭐 정말 무인텔 주차장에서 상담만 했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 뭐 한 1000만 분의 1 네. 상담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봐요. 일단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차에 타고 있으면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원래 차 자체도 둘이 타고 길게 안 가는 게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 차에 그 카풀 같은 거 하면서 막 바람 났다고 느끼는 게 다 그런 거잖아. 차는 맞아요. 공간 자체가 되게 좁고 아늑한 곳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남자 목사님하고 또 차에 같이 있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근데 뭐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럼 내가 그 어디 뭐 좀 이분이 마음이 너무 어지러우신 것 같고 해서 좀 얘기를 할 거여서 일단은 이동을 해서 왜냐면은 교회 근처에는 아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이동을 해서 그래서 파주에 있는 멀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페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 사실 그것도 남들이 사진을 찍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다는데 굳이 뭐 조용한 곳을 가기 위해서 그럼 이제 무인텔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 그럼 거기는 이제 사람이 없긴 하지만 사람이 없는 거지. 아무도 CCTV를 안 보고 있지 않을 텐데 웬 모르는 차가 결제도 안 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치, 맞아. 거기 나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했겠냐고. 그럼 누구든 뭐 개나소나 거기다 주차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말은 개소리고. 역겹다, 근데 진짜. 요즘에 있는 말 많잖아. 술자리에 있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잔에 2분 됐지만 그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럼 지금 그분도 지금 철컹철컹하고 있는 이 판국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단 개소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개소리고. 지금 이 장로님은 저는 약간 왜 가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 5.16이었나? 그때 5.16 맞나? 4.19? 뭐지? 헬기에서 기관총 쏜 거. 광주에. 4.19. 아닌데요? 5.16인가 5.18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래서 4.19는 그거고 이승만. 그랬니? 네. 그래서 그게 뭐 각도가 위에서 쏜 각도다 건물에 꽂혀 있는 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뻐꺼가 천수를 누리고 갔잖아. 골프 치다가. 나는 그때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명령을 내렸고 누군가는 헬기를 띄웠고 누군가는 그 헬기를 조종판을 잡고 누군가는 쐈고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니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나? 이 모두에게 뻐꺼가 돈을 준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용기 내지 않는 한 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본 영화는 아닌데 어떤 영화 뭐 너를 기다리며? 라는 영화가 있어. 어떤 여자애가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해갖고 15년 만에 복수를 한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방구석 1열에 잠깐 봤는데 나오는 게 악인의 악행이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의 행위가 정확하게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완성이 된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어려운데
이 장로님도 아니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명명백백한 거를 왜 이럴까? 아니 그럼 거기를 왜 따라갔어 애초에? 그랬는데 마라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냥 조용히 야 너 내가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옷 벗고 나가. 한 1년 정도 뭐 선교 간다고 하고 혹은 뭐 안식년 한다고 뭐 개수작 하다가 다시 어느 교회 작은 교회 갈 수도 있고 청빙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정말 바래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판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남는 건 그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거에 오명을 쓰기가 싫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 가운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 그치. 내가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내가 이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다 나가버리면 결국은 여기는 그들의 판이 될 거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교회 뭐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했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것도 이 장로 입장에는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정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그렇죠. 그리고 장로까지 됐을 장로씨 정도면 그리고 네. 그 교회에서 은퇴하셔야죠. 음. 다른 교회 가면 협동장로 된단 말이야. 음. 뭐 이런 마음도 드네요. 예장 뭐 통합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안정에 대해서 너무 또 약간 강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돈이든 시간이든 뭐 마음이든 많이 교회에 쏟았으니까 매몰된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치. 예, 만약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 교회가.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네, 기독교가 교회를 잘 안정시키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거 하나의 그냥 우리의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데 너무 어느 순간 뭐 목사든 교회든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지. 근데 네, 결국에는 뭐 우리가 막 욕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뭐 했던 것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나치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들은 좋은 의도로 그 나치 정권이 잘 운영이 됐었던 거지만 후대에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 최악의 그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야라고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니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맨날 욕하는 그 교회. 저도 사실 그 교회를 막 욕하지만 저도 그 일원으로서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을 거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잘못된 건 확실히 잘못했다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 순간 결국 그게 계속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목사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도 넘어가니 하면서 뭐 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겠지. 나중에라도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유. 그거는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말이지. 내가 내 주변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네가 네 입으로 할 건 아니지.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장로가 말한 교회의 안정이라는 표현이 사실 제일 거슬렸어요. 전 이 뉴스 기사 중에서. 기사를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 목사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다. 예장통합 내에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다. 네, 갈리고 있는 것도 웃기네요. 왜 갈려? 하나로 대동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김 하나로 대응단결하고 있죠. 네, 김 목사를 비판하는 이들은 누적되어 온 총회장 리스크가 결국 터졌다면서 그 피해는 교단이 떠안게 됐다고 했다. 총회장을 지낸 목사들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이 일로 교단 위상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명성교였는데 지금은 총회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교인과 상담하러 갔다. 꼭 말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했어야 했다. 이런다고 해명이 되겠느냐 하면서 가뜩이나 구의 총회장소 선정도 못하고 있는데 총회장 분류 의혹으로 더 구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자기네 교회 중에 한 군데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반면 친명성 측 목사를 비롯해 김의식 목사와 동양인 몇몇 호남 지역 목사는 소송 들어가면 총회장이 이긴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총회장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공격한다며 두둔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단의 가장 큰 문제가 명성교회였다가 지금 총회장이 됐는데 혹시 명성교회 쪽에서 전략적으로 터뜨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호남 출신은 예장 통합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걸까요? 아우 뭐 전략적으로 터트린 것 이 정도의 음모론? 그렇잖아요. 왜냐면 명성교회에서 이제 나는, 총회장으로 예, 그리고 더 큰 세력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더러운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명성교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차라리 명성교회가 교단을 나갔으면 더 심플할 것을. 뭐 그렇죠. 그러면 다들 약간 저러면 나가는구나가 또 학습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또한 오케이 라고 할 텐데 이걸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총회장은 저는 이런 케이스가 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감리교니까 감리사를 뽑잖아요. 네네네. 감리사를 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는 건 굉장한 영광인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뭐 감리사가 뭐 내 위로도 뭐 수두룩 빽빽이더만 뭐 회장님, 진경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근데 그분이 감리사 거기 무슨 쉽게 말하면 선거 같은 거 나갔을 때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 교회 권사님, 나도 알고 있는 권사님이 양심 선언을 했죠. 내가 저 우와. 목사와 모텔을 갔다. 재밌다. 대박이다. 재밌다. 근데 아들도 있고 남편도 응. 있는 분이었어요. 와. 근데 왜 모텔 가요? 후지게 호텔 가야지. 돈이 미안. 없었나 보지. 호텔은 대실이 안 대실이 돼서. 안 돼서. 대실이 안 맞네. 돼서. 그렇구나.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예. 나는 그래서 그분이 남편분이 없나 했더니 남편도 있대.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봤을 때도 되게 생활력이 강하시고 남편분이 뭐 그렇게 막 돈 많이 안 벌고 뭐 이런 분 있잖아. 그래서 되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고 생활력 강하시고 그리고 막 뭐 교회 일도 되게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그 목사님은 감리사가 됐어요. 오. 음해다. 터뜨렸는데도. 그거를 이제 그러면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가 눈이 돌았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아내분도 뭐 그냥 하고, 뭐 거기 아들이 목사가 되고, 뭐 이랬네요. 이런 일들이 되게 종종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를 위해서 그냥 그런 스캔들은 그냥 묻어버리는 거지 결론에. 그리고 그 교회는 교인들이 계속 다니고 있고. 그래. 내가 그 꼬라지 안 보고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 그러게요. 나는 그 꼬라지를 봤는데 만약에 막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만히 있고 막 교회가 가만히 있고 그럼 나 뭐 진짜 못 견뎠을 수도 있어. 아무튼 이런 일이 되게 많네요. 왜 이렇게 그냥 남자들이 다 꼬줄 잘라야 돼. 이 새끼들 왜요? 진짜.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여자는 못 자릅니까? 남자도 자르고. 여자는 이거 어떻게 되지 막아야지 진짜. 여자는. 이게 한번 크게 아주 세게 들어가. 이거 저희가 없잖아 또. 간통죄가 없잖아. 그냥 아는 그냥 목사 그만해 제발. 네. 남 목사님 그 페북 보니까 성명서 내셨던데 사퇴하라고. 네. 인양반이요? 네. 사퇴하라고. 근데 뭐 꿈쩍이나 하겠어.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좋은 그러니까 거야. 이 정도면은 네. 뭐 사랑의 교회, 뭐 그 교단이 아니더라도 음. 온누리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에서 성명서 내줘야지. 죄송해요 남 목사님. 주나의 개그들 교회. 그리고 또 어디 장 하시잖아 장.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맞아. 장 하시니까 거기에서. 뭐 있겠지만 거기 아무도 모르는데요 제 주변에. 나만 알아. 미국님 제일 신나게 웃고 있어 지금요. 저 회원입니다. 아무도 모르던데. 네. 뭐 호남 출신 이런 거는 무슨 여기서도 무슨 지역 감정을 집어넣은 후지게.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 하는 게 너무 물타기 하는 네, 거지.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진짜 깔끔한 방법은 원래 CCTV 있잖아요. 네. 그 주차장에도 CCTV 있을 거란 당연히 말이에요. 있지. 왜냐면 차 파손되고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CCTV로 출입하는지만 확인해가지고 앞차에 네. 블랙박스도 있었겠지. 물론 그 사람도 네. 네 차가 왜 거기 있었냐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따서 그냥 야 너 저기 상담한 거 아니었네 주차장에서 이거는 이렇게만 되는 주차장에 건데. 진입하려고 하는데 막아선 거잖아요. 아니지 나오는 건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경찰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CCTV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치. 이미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응. 아까 진입을 우리는 늦게 왔지만 진입을 먼저 했을 테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먼저 와 있었다고 하니 시간이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체류- 숙박업소에서 체류 나오고 시간. 있는데 막은 거야. 체류 시간 30분이면 생각지 해줘보자. 체류 30분 안에 한 번 못 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랑 보내고 있는 무슨 거야? 말씀하시는 남편도 아는데? 야. 왜냐면 30분이면 그냥 30분 정도에 바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짜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쳐. 응, 씻어야지.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디테일하게 쳤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게 30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뭐 너 화장실이 급했다. 뭐 급동이었다. 나 오케이 인정. 근데 이게 막 2시간 있었다. 대실은 2시간부터 되잖아요? 2시간, 3시간 뭐 네. 많이 되는데 6시간 되지만 2시간 동안 똥 놓을 수 없잖아. 이거는 근데 경찰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CCTV를 딸 수 있지. 그쵸. 그런 데서 개인정보 있는 데보다 자기네가 또 사실 불륜으로 먹고 살 수도 죄송합니다. 모텔 사장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거기서 그걸 사실 까줄 수 없지. 그런 까줄 수 없지. 타주에 외진 데는 거의 다 불륜을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까줄 수가 없지. 네. 그치. 소문나면 아무도 안 온다고. 그렇지. 저기는 갔다가 개털릴 수 있다. 그래야지 알 수 있는데. 그 교인들 먼저 갔으면 체류 시간을 좀 그것도 그러네. 카운팅. 맞네. 1시간. 야, 1시간 애매하다. 불 바꿔야지. 1시간 애매하다. 목사님 좋았어요. 한순간 끝이지. 미고님 표정 왜 그래요? 정말 네. 사실 네.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제 안에서 뭐 네. YQC님 막 욕할 때도 사실 그냥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막 있고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딥토크를 하고 싶지만 아니 나 주 안 넣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늘 결과를 보고 누가 이득을 받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범인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명성교회에서 꽤 큰 이득을 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모함이다? 아니 명성교회에서 전략적으로 응. 뭐 권사님한테 돈을 줬는지 그리고 뭐 이장로든 뭐 어떤 성도한테 한 건지 어쨌든 그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자기네보다 더 큰 이 스캔들을 터뜨려서 총회장 정도면은 이슈가 크니까 일개 목사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교계와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역시 권력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사실 이거 대형 스캔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형 스캔들 터져도 당장 자기 자리 잘 보존하고 빨아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야 권력 최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씁쓸해요. 왜냐면은 지금 나온 기사들을 쭉 읽으면은 뭐 어쨌든 세력 간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성스캔들도 있고 이게 사실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되게 창피해요. 네, 그래서 씁쓸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막 이런 거 없나? 네, 한번 구해보세요 어디서. 저만 살짝 보내주세요. 미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저도 그러네요. 마음이 이게 법적으로 만들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총회에 있는 법으로 만들기도 되게 애매한 게 이런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럼 너는 무조건 목사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공격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투입시켜가지고. 물론 당연히 피해자 다움을 내가 밝혀야 되고 뭐 호소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억울한 사례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고 어차피 결론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죄를 지었지.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까. 지었을 때 물론 다윗이 왕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에 대해서도 그냥 각자가 잘 생각하면 좋은데 참 그리고 뭐 다윗은 그것 때문에 뭐 아들들 죽고 쉽지 않은 그런 벌들을 받았죠.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나는 박차고 나갈 수 있을까? 전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창피해서. 전 나오기보다는 네. 좀 그 안에서 진상을 들어보겠다. 하다가 뭐
너무 말이 안 통하면 그때 나오고. 저는 뭐 교회를 지키자의 주의자는 아니에요. 음. 뭐 우리 교회만 내가 다니는 그 교회만 물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긴 하지만 그 교회만 우리 뭐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검은 곳에 있으면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있으면 하겠지만 미국님 말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진상을 왜냐면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 있는 자리여도 나쁘지 않다. 뭐 마르타님처럼 아까 말씀하신 거죠.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어요. 막 이런 것들도 되게 그치. 물어보고 하면은 30분이면은 뭐 설득력이 있긴 하네요라고 하지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비용씨 뭐 30분 만에 나오구나. 뭐 이런 느낌. 30분이면 그 차에서 뭐 해도 뭐 아무튼 그렇지. 제가 아는 분이 그 시험관을 하려고 네. 시험관을 하면은 이제 그 뭐죠? 정자를 추출하는 과정이 네.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컵 주잖아요. 컵. 내가 몇 분 만에 이 방에서 나가도 될까? 재밌네요. 그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빨리 나가도 쪽팔리고 늦게 나가도 쪽팔리고 어느 몇 분 뒤에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적당히가 가장 어려운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적당히가 어렵지.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뉴스도 잘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모텔 주차장상당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명성교회는 또 뭐야 정말 어이없네 상담은 뭐하러 이런 곳에서 하나 답답하다 정말 이해가 안 돼 모텔의 주차장에서 비밀 이야기가 명성교회의 소리 믿을 수 없지 사람들은 다 떠들어 이게 다 뭐냐고 우리 모두 혼란할 수가 없네 숨겨진 진실은 어디에 답을 찾고 싶어 명성교회의 비밀은 더 알고 싶어져 모텔의 주차장에서 비밀 이야기가 명성교회의 소리 믿을 수 없지 모텔의 주차장에서 비밀 이야기가 명성교회의 소리 믿을 수 없지